오늘은 새로운 중단원 도형의 이동 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이동에서는 이제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평행 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새로운 중단원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가장 마지막 단원에 해당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험 범위 거의 끝에까지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기간도 거의 한 3주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마지막까지 준비 잘 하시고 원격 수업도 집중해서 잘 듣길 바랍니다. 그럼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이라고 했었죠. 평행이동. 그러면 일단 평행이동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보고 여러 가지 도형을 실제로 평행이동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가 이미 평행이동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수학 시간에 썼었어요. 여러분도 평행이동이 뭔지 이미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한 번 더 점검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적으로 평행이동은 뭐라고 하냐? 좌표 평면 위에서 한 점이나 혹은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것을 바로 평행이동이라고 한다. 교과서 143쪽 보고 있습니다. 자, 평행이동이 뭐라고요? 어떤 한 점이나 도형을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옮기는 것이 바로 평행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여러 가지 도형을 평행 이동시켜 볼까라고 했지만 그 도형 전에 간단하게 점의 평행 이동에 대해서 봐보겠습니다. 점을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은 점의 평행이동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일반적인 식을 가져와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점이 하나 x, y라는 p라는 점이 주어져 있다고 볼게요. 자, 얘를 x축 방향으로는 a만큼,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평행이동을 해보겠습니다. a만큼 b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 이동한 거랑 똑같겠죠? 바로 P' 위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치,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우리는 너무 추측을 잘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바뀌겠어요? X좌표가 A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X 플러스 A가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Y좌표는 원래 Y였다가 B만큼 위로 올라갔으니까 Y좌표는 Y 플러스 B가 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가 B'은 아마 X 플러스 A, Y 플러스 B겠구나 라고 대답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바로 이동한 점의 좌표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자, 너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우실 거예요. 여기 원래 x, y였는데 얘를 x축으로는 a만큼 그리고 y축으로는 b만큼 평행 이동시켰으니까 x에다가 이제 a를 더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b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b를 더해주는 바로 요렇게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가 생긴다. 한 가지 그럼 예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주어진 점의 좌표가 1, 2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x축으로는 3만큼, y축으로는 2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동한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요 1에다가 3을 더해야겠죠. 그 다음에 y좌표는 2에다가 2를 더하면 될 거예요. 즉, 1 플러스 3, 2 플러스 2가 되니까 이동한 점의 좌표는 4, 4가 될 겁니다.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조금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너무 쉬워서 좀 자존심 상하지만 자, 주어진 점을 바탕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보래요. x축은 2, y축은 1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죠? 2,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 다음에 원래 3에서부터 출발해서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계산하면 0,4가 바로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가 되겠네요.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죠. 2번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 주시면 되겠죠? 3,2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의 평행 이동은 우리가 너무 그냥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인데 도형의 평행 이동은 조금 그렇지 않거든요. 한번 도형의 평행 이동은 어떻게 달라질지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도형을 우리가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부터 잠깐 다시 복습을 할게요. 도형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도 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을 배웠듯이 도형은 결국엔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한번 예시를 좀 볼까요? 우리 직선도 이렇게 쓰지만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일반형으로 나타내면 한쪽에 x와 y에 관한 함수식이 쓰여지고 는 0,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고요. 원도 한번 봐볼까요? 원도, 표준형은 이런 꼴이지만 얘를 이항시켜가지고 일반형으로 쓰면은 결국에 좌변에는 x와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남고 우변은 는 0으로, 즉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선과 원의 방정식만 했지만 뭐 그 2차 함수도 도형이잖아요. 2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도형들은 항상 이렇게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좌변에 x와 y에 대한 어떤 관계식, 함수식이 나와 있고 는 0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 말은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을 나타낸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도형이나 데리고 오면 그 도형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도형의 평행 이동은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직선 원 말고도 2차 함수도 도형이잖아요. 2차 함수로 한번 평행 이동 해볼까요? 2차 함수 한번 평행 이동 해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먼저 생겼다고 해볼게요. 바로 얘는 y는 x제곱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y는 2x제곱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y는 2x제곱. 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지금 여기 있는 얘를 평행 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평행 이동은 뭐라고요? 평행 이동은 여기 원래 그대로 있던 애를 모양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왜? 똑같은 거리만큼 똑같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방향으로 자, x축으로 2만큼 그리고 y축으로 3만큼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색깔 한번 네,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은 원래는 꼭지점이 중요하잖아요. 2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이 0,0이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켜 볼게요. 2만큼, 3만큼.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뭘로 바뀌어져? 2,3으로 바뀌네요. 방금 전에 우리 점의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평행 이동한 2차 함수 식은 어떻게 바뀌죠? 꼭지점이 2,3이면서 원래 x제곱 앞에 a 자리에 2가 있었기 때문에 x제곱항의 계수가 2였기 때문에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 2 x축 방향으로 2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즉 꼭지점의 좌표가 2,3인 평행 이동한 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많이 했었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건 이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예를 다뤄봤지만 한번 일반적으로 써볼게요. 자, 얘도 방정식으로 나타내 보겠다는 거예요. 방정식으로 나타내려면 한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는 0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좌변이 x와 y에 대한 관계식으로 쓰여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도 마찬가지로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y를 이항시켜서 이렇게 냅두고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되겠어요? y가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 지금 얘가 평행 이동한 2차 함수잖아요. 바로 얘가
원래 있던 이 방정식과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차이점을 두고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x를 기준으로 원래는 x제곱이었는데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x-2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x자리에 x-2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y자리는 어떻게 바뀌었나 봤더니 3이라는 애가 추가됐는데 사실 이 3은 그냥 플러스 3으로 보시면 안 되고 y자리에 뭐가 추가됐냐 보시려면은 정확히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봐주셔야겠죠. 이렇게 묶어서요. 자, 묶어서 봐주면 다시 보겠습니다. x자리엔 x-2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y자리엔 뭐가 들어갔냐? y-3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똑같은 식인데 아까 있던 이 x자리에는 x-2를 넣고 그 다음에 이 y자리에는 y-3을 대입한 방정식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 한번 봐보겠습니다. 결론만 보면 뭐다? 원래는 방정식, 여기 이제 는영이 들어가야죠. 원래는 방정식 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지금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바뀐 걸 알 수 있냐? x자리에 x-2를 대입하고 y자리에 y-3을 대입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헷갈릴 만한 이유가 아까 우리가 점의 평행 이동과 정반대이기 때문이에요. 점의 평행 이동은 어떻게 했었냐? 원래는 x, y에서 x축으로 2, y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 x 플러스 2, y 플러스 3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도형에서는 여기 부호가 바뀌어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과 다르게. 그래서 요걸 유의하셔야 되는데 이 이유가 뭐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미 2차 함수 평행이동 해봤던 걸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요거를 이제 주의를 하시면서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한번 우리 2차 함수 말고 다른 도형도 한번 해볼까요? 평행이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냥 다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원을 평행 이동시켜 볼게요. 원이요, 원. 우리 방금 전에 우리 도형의 이동 직전에 배웠었던 거니까 원을 평행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형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데려와 볼게요. 자,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1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중심이 0,0, 반지름이 1. 자, 얘를 또 평행 이동시켜 볼 겁니다. 얘를 평행 이동시켜 볼게요. 똑같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x축으로 2만큼, 그리고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2만큼, 3만큼. 자, 그러면은 꼭지점이 또 어떻게 바뀌냐? 2,3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왜요? 도형을 평행 이동했다고 해서 도형의 모양이나 크기가 변하진 않거든요. 자, 그럼 평행 이동한 방정식은 어떻게 씌워지죠? 중심이 2,3이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1 이렇게 처리가 되죠. 얘를 마찬가지로 방정식으로 나타내 볼 건데요. 1 이항시켜서 는 0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는 0으로 표현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바로 얘를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fx, y가 되겠죠. 자, 얘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도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해 볼 건데 이 함수식과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냐 봤더니 잘 보이죠? x자리에 x-2가 들어갔고 또 y자리에는 y-3이 들어가 있구나. 나머지 빼기 1은 똑같으니까 즉 이 식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쓸 수 있다? 아, x자리엔 x-2, y자리엔 y-3을 넣었구나. 바로 이게 지금
어떻게 평행한 거다? X축의 방향으로는 이만큼, 그쵸? Y축의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 이동한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일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냐?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도형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나온다고요? 좌변에 x와 y에 대한 함수식으로요. 관계식으로요. 방정식으로 쓸 수 있다고요. 얘를 이동을 시킬 거예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식은 이제 어떻게 도형의 방정식이 이동되냐 봤더니 요 x자리에는 x-a를 넣은 것, 그리고 y자리에는 y-b를 넣은 것과 같이 이동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점이 뭐다?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 점의 평행 이동과 전혀 반대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교과서 내용으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교과서 144쪽에 네모 박스가 있죠. 도형의 방정식이 일단 등장을 합니다. 도형의 방정식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x자리에 x-a, y자리에 y-b를 대입한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한번 그럼 구체적인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145쪽으로 넘어가셔서 예제 1번입니다. 예제 1번은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방금 전에 했던 거네요. 원이 등장하고 원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평행 이동한 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요 x자리에 뭘 대입한다? x 대신에 x-3을 대입한다고요. 왜요? 3만큼 이동했으니까 부호 반대로. 그리고 y자리에 뭘 대입할 거냐? y 대신에 y-1이니까 부호가 바뀐 y 플러스 1을 대입하자. 바로 걔가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다 라는 거예요. 요 x자리에 x-3, y자리엔 y 플러스 1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대로 대입하면 어떤 식으로 바뀌냐?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1. 이렇게 바뀌겠네요. 이게 끝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운 도형의 평행 이동, 요걸 지금 쓴 겁니다. 도형의 평행 이동을 사용한 거고, 자, 도형의 평행 이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한번 점의 평행 이동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점의 평행 이동으로 생각하냐? 중심은 점이잖아요. 중심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중심은 점이니까요. 그러면은 원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중심이 몇 콤마 몇이죠? 0,0입니다.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해보자고요. 그럼 평행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3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은 중심의 좌표가 바뀌었을 거예요. 왜? 3만큼,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갔으니까 중심이 3, 마이너스 1일 거라고요. 반지름은 여전히 몇이다? 1이다. 그러면은 중심이 3, 1이라는 거. 중심은 그냥 플러스 3,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되죠. 이걸 이용해서 바로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중심이 3이고 중심이 3, 마이너스 1이려면 이렇게 식이 생겨야 할 거고 반지름은 1이니까 이렇게. 마찬가지로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도형을 그대로 평행 이동시킨 관점에서 본 거고요. 두 번째는 점의 평행 이동. 중심만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에 어차피 반지름은 유지가 되니까 중심만 평행 이동해서 점의 평행 이동을 통해서 원의 방정식을 이끌어낸 방법이었습니다. 두 가지 아무렇게나 생각하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도형 평행 이동하는 방법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죠. 그러면은 연습해보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밑에 문제 2번이 있으니까요. 한번 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동영상 재생해주세요.
자, 문제 2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대입해가지고 연습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풀지는 않고 한번 3번, 4번만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일단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방정식이 도형을 나타내는데 이 도형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지금 도형의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부호 반대로 해서 대입하셔야 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 2, 3, 4번 다 똑같이 푸시면 되죠. 어떻게? x자리에 뭘 대입한다? x 부호 바꿔서 플러스 2를 대입하시고요. y자리에 뭘 대입한다? y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3 얘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푸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것을 대입하면 됩니다. 일단 그럼 3번부터 하겠습니다. y자리에 뭘 대입한다고요? y-3 그러면 y-3은 x자리엔 x 플러스 2를 대입하래요. 그러면 x자리에 x 플러스 2를 넣고 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괄호를 꼭 쳐주셔야겠죠. 요 x도 앞에 마이너스 4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괄호를 꼭 쳐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대입한 식, 즉 평행이동한 식이 요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얘도 2차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원래가 2차 함수였기 때문에 이동한 것도 2차 함수잖아요. 그럼 조금 더 2차 함수라는 걸 보기 좋게 정리해주면 좋겠죠. 한번 정리해볼까요? y-3은 얘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고 또 전개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죠. 그럼 여기가 지워지네요. 결론을 낼 수가 있겠네요. y는 그 다음에 x제곱 1차항은 없어졌고요. 마이너스 4인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4번은 지금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도형인지 알고 있죠. 어떤 도형이죠? 그렇죠. 원을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왜요? x와 y에 대한 2차 식이고요. 또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얘는 원을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어쨌든 얘도 방식은 똑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x자리엔 x 플러스 2를 대입하고요. 괄호 잊으시면 안 되고요. y자리에는 y-3을 대입한다. y가 한 번 더 있네요. 앞에 2를 곱했기 때문에 또 괄호를 쳐야겠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도 되지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리 좀 해줄게요. x제곱 플러스 4x 지금 보니까 x는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뒤에 x가 없기 때문에 얘는 이체로 완전히 정리가 잘 돼 있네요. 어차피 원은 완전 제곱식 꼴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 y가 조금 여러 군데 있어서 y를 일단 전개한 다음에 완전 제곱식 꼴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그 다음에 여기도 분배 법칙하면 2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는 0이겠네요. 그러면은 y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자고요. 원의 표준형 형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원의 표준형 형태요. 지금 이런 꼴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x는 일단 완성이 돼 있고 y가 지금 더 정리가 필요하죠. y제곱 다음에 얘랑 만나서 y에 대한 1차항이 되겠죠. 여기 잘못 썼네요. y죠. 그럼 더하면은 마이너스 4y입니다. 자,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목표니까 뒤에 어떤 숫자가 와야 돼요? 4가 와야 되죠. 4가 와야 되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보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근데 아까 전에 4를 갑자기 추가해 줬기 때문에 빼기 4를 해줘야 위의 식과 동일한 식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네요. x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y-2의 제곱은 넘기면 5, 즉 반지름은 루트 5인 이러한 원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1번, 2번도 여러분들이 마저 해보시고 뒤에 답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배운 내용은 점과 도형의 평행 이동이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좀 달랐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했죠. 예를 들어 점이 x, y를 이동시켜 볼게요. 어떻게 이동? x축 방향으로는 a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평행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점은 그냥 상식적으로 x를 a만큼 더 추가하고 y를 b만큼 더 추가해서 점을 이동시켜주면 됐었어요. 문제는 도형이었죠. 도형은 좀 달라요. 도형은 일단 x와 y에 대한 관계식, 즉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얘를 똑같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점과 다르죠? 부호가 다르게 들어갑니다. x자리엔 x-a, y자리엔 y-b를 대입하시면 바로 얘가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암기를 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